경기가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팀이 경쟁팀과 대결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관중석에서 응원하고 있다면 멋져 보이는 푸른 잔디밭을 선수들이 뛰어다니는 걸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기장은 관중들을 위해 색이 다른 잔디 패치를 갖고 있어요. 경기장에서 공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선수는 골키퍼이고 유니폼 색깔로 골키퍼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골키퍼는 다른 색깔의 유니폼을 입어야 합니다. 이 전통은 100여 년 전에 시작됐는데 당시에는 경기복이 약간 달랐고 경기의 흐름이 요즘처럼 빠르지 않았어요.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은 공의 크기입니다. 120년 동안 축구공의 모양 크기는 바뀌지 않았는데 선수들의 전반적인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골키퍼를 지나쳐 공을 차려고 한다면 정확한 힘, 압력, 그리고 어디에서 공을 차야 하는지 알아야 해요. 선수들은 이 공에 맞도록 특별히 훈련합니다. 공을 바꾸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뜻이죠. 공이 조금 크거나 작으면 큰 변화가 없겠지만 현재 축구공은 가장 이상적인 크기예요. 깜빡할 뻔했네요. 영국에서는 축구를 풋볼, 미국에서는 축구를 사커라고 합니다. 왜 선수 유니폼에 번호가 있는지 궁금해한 적 있나요? 골키퍼를 다른 선수들 사이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번호는 선수들로 가득한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식별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숫자에는 의미가 있어요. 선수가 팀과 계약을 할 때 등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때때로 선수가 원하는 번호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일부 번호는 특정 포지션에 국한되어 있어요. 공격수는 등번호 1번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이 등번호는 골키퍼 전용이에요. 공격수의 임무는 골을 넣는 것이고 상대 페널티 박스 안을 잘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들은 9번을 받아요. 연속적인 순서로 숫자 2부터 5는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수비수들을 위한 것입니다. 6번, 8번, 10번은 경기장 한가운데서 뛰는 미드필더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드필더는 경기를 컨트롤하고 수비와 공격의 중간자 역할을 해요. 미드필더는 경기장 곳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7번과 11번은 윙어들입니다. 공격수를 지원하고 또한 골을 기여하죠. 보통 빠르고 공을 잘 다룹니다. 전통적인 숫자의 의미는 그렇지만 요즘 팀들은 그것을 고수하지 않아요. 미드필더도 숫자 7을 달 수 있고 수비수도 숫자 6을 입을 수 있어요. 7번과 10번은 사람들이 사서 자신의 이름을 붙이기 좋아하는 가장 인기 있는 번호입니다. 일부 팀은 특정 번호를 영구 결번으로 남겨두는데 한 선수가 특정 번호를 사용한 후에 미래의 다른 선수가 그 번호를 착용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몇몇 축구팀들은 징크스가 있는 등번호로도 유명합니다. 이전에 등번호 9번을 입었던 선수가 많은 골을 넣어서 그의 버금가기 힘들 때 발생하죠. 새로운 선수는 완벽한 공격수일 수 있지만 그 번호를 사용하면 성적이 좋지 않은, 즉 집중력을 잃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어떤 선수들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집중력을 잃기 쉬울 수 있습니다. 축구 선수는 30대 중반의 전성기가 끝나기 시작해요. 다른 직업에서는 그렇게 늦은 나이가 아니지만 스포츠, 특히 축구에서는 35세는 늙은 것으로 여겨져서 은퇴가 임박한 거예요. 와, 요코하마 FC에서 뛰고 있는 미우라 가지요시는 대단하네요. 현역 일본 프로 축구 선수 중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53세이고 포워드 공격수로 뛰고 있어요. 축구 선수치고는 정말 노인네라고 할 수 있죠. 축구는 모든 연령대를 위한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브라질이나 영국이 축구로 가장 유명하지만 축구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에 따르면 원래 축구가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이 축구를 전하고 연마하고 오늘날의 인기 스포츠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골키퍼가 아닌 이상 공을 만진 것을 금지하고 폭력을 제한하기 위해 순화시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 클럽이 영국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셰필드 FC는 1857년 10월 사우스 요크셔의 한 도시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이 클럽이 타이타닉의 비극적인 사고 이전에 에펠탑이 파리의 랜드마크로 굳어지기 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축구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것은 놀랄 일도 아니에요. 월드컵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시청합니다. 참가 국가가 자격을 얻기 위한 길은 지루하고 깁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경기를 해요. 맞아요. 모든 나라는 엄밀하게 말해서 월드컵에 참가하고 있고 모든 것은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예선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선택된 몇몇 국가와 지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예선 단계에서 경기를 해요. 관심을 받지 못하고 각 대륙에서 가장 강한 팀이 나올 때까지 여러 국가들이 하나씩 탈락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린란드는 날씨 때문에 공식적인 축구 경기를 개최할 수 없어요. 피파의 요구사항인 잔디가 자라기에 너무 춥기 때문입니다.
카타르는 월드컵을 개최하는 첫 번째 중동 국가이고 겨울 월드컵을 하는 첫 국가입니다. 단순한 이유는 카타르의 여름이 참가자들과 선수들에게 너무 덥기 때문이에요. 정규 경기는 90분이며 15분의 하프타임 휴식과 함께 45분씩 경기가 진행됩니다. 8월 동안 팀들은 30분 정도의 긴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카타르의 여름은 49도가 넘을 수 있고 습도는 더위를 훨씬 더 견디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겨울은 견딜만해요. 또한 경기장들이 모든 에어컨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식으로든 전혀 덥지 않은 독특한 월드컵이 될 거예요. 지형과 기후는 때때로 한 나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강한 팀이에요. 물론 최근 몇 년간 우승컵을 차지한 칠레와 우루과이도 있지만 항상 가장 큰 라이벌 두 국가에 달려있어요.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볼리비아를 방문할 때 몸서리를 칩니다. 브라질은 가장 강력한 팀도 격파할 수 있는 스타급 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경기에서 패배했어요. 그렇게 높은 고도에서는 산소 수치가 더 낮아서 브라질 선수들이나 다른 외국 팀들은 경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볼리비아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하고 다른 팀들은 경기를 위해 정말 잘 준비해야 해요. 아니면 산소를 가지고 다니거나요? 그러면 안 되겠군요. 브라질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선수가 네이마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 브라질 축구 천재는 2017년 FC 바르셀로나에서 PSG 파리 생제르맹으로 3천억 원이라는 놀라운 몸값으로 이적했고 이후 이 기록을 경신하거나 이 가치에 근접한 선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팀은 그에게 등번호 10번을 주었어요. 브라질 사람들은 공을 다루는 재능과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인상적인 드리블 기술로 유명합니다. 프로 축구 경기에서 지금까지 가장 빠른 골 중 하나는 브라질 선수였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죠. 1998년에 리카르도 올리베라는 2.8초 만에 골을 넣었습니다. 이 게임을 생중계로 보고 있었다면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골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이번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지켜볼 거예요.